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신건강 증진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에서는 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0명 중 6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조사됐다며 이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마약류 중독이나 사회적 재난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을 담당할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인력 충원 등 지원 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철도역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오송역점을 개소했습니다. 철도역 네일케어 매장은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오송역점은 9번째 매장입니다. 이번 오송역점 개소에는 민간 기업 KB증권이 참여해 매장 설치와 운영, 장애인 채용 관리를 맡았고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내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섬섬옥수 오송역점은 1층 5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당일 열차 승차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카카오톡 섬섬옥수 또는 KB증권 오송역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는 초록우산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 지역 특수아동의 체험학습 이동을 돕는 인천공항 동행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공항 동행버스는 특수아동이 체험학습을 위해 이용할 특수 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차량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봉사자와 안전보조 인력이 동승하게 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서울 노원구의 굿윌 스토어 24호점인 미랄 공능점을 개관했습니다. 굿윌 스토어 미랄 공능점은 공능 쇼핑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 미랄 구리점의 수익금으로 설립된 매장입니다. 매장에는 장애인 직원 3명이 근무하며 시민이나 기업에서 기증한 물품을 판매합니다. 한편 재단은 공능점이 지역사회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매년 10월 30일은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인데요. 이처럼 의미 있는 날을 맞아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회 1030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의미를 담아 10월 30일로 지정된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은 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의 중요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날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가수 강원래 씨 등 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에 활기를 더했고 장애인 자립증진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0여 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습니다. 또 이틀간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행복장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아직 우리 일반 시민이나 공공기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과 이렇게 같이 하는 우리 행복장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도 알게 되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춰 먹거리와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의 장애인 생산품을 직접 구경하고 휠체어 체험이나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게 일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자신이 만든 물건을 직접 홍보하며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제빵실 스님이 혜연 씨 열심히 잘하시네 하면서 칭찬하면서 할 때가 뿌듯합니다.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저기 고르고에 사는 가족들한테도 용돈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2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2만여 명.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시설별로 평균 시급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시급 상위 100개 시설과 하위 100개 시설의 시급 편차는 약 7배에 달하고 전체 시설 중 49%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 못 미치는 평균 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늘리고 판로 개척을 모색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임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때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온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곤 합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회장, 2023 장애인 가족 행복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축제회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루몰에서 2023 장애인 가족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복지TV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난 1994년 전국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생활수기 공모전을 통해 헌신적인 삶으로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는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온 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날 대상 수상자는 이보라 씨 가족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설에서 만난 오빠와 1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부모님의 허락과 시설의 도움으로 결혼에 다다른 이야기를 전하며 많은 감동을 자아냈다는 평입니다. 대회사를 전한 지장협 김광한 중앙회장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고 소중히 갖고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귀중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다소 조금 변화를 줘서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감사함을 꼭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는 국내외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죠. 그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제3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 현장을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2023 제3차 장애인 리더스 포럼 현장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는 오준 대회 공동조직위원장과 김동호 사무총장, 장애인단체와 실무총 책임자 40여 명이 참석해 관심과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개최된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는 국내외 장애인 당사자와 감계자 3,2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공식 보고됐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초기 과정에 국내 장애계가 단합하지 못하고 행정에 매몰돼 있는 경향을 발견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결과적으로 여러 국제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공, 민간, 기업 등의 참여로 대회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장애계 리더들은 국제적인 장애계 동향을 살피는 시각의 필요성과
다양한 거버넌스와 함께하는 포괄적 장애인 대회에 대한 비전을 얻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22일부터 7일간 펼쳐집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이끌려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니까 각자 노력한 것 이상만큼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선수 단장으로서 파이팅 많이 해줄 테니까 가서 부상 없이 안전하게 우리의 스포츠 축제를 즐기고 오자라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억눌렸던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들 이번 항저우 대회에 가서 유감 없이 발휘해 주시고 메달 색깔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준비했던 거 100% 발휘해서 아낌없이 발휘해서 아쉬움이 없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22일 개막하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해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났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종합 4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지난 16일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로 떠났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고 이들은 응원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본격적인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삼성관에서 열린 결단식을 통해 선전을 다짐한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29개 획득과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 이제 기다리던 결전의 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회가 연기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훈련에 매진해온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개막을 시작으로 7일간 치러지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45개국에서 약 3,800명 규모가 참여해 22개 종목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늘 결단식을 갖고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가 펼쳐지는 항저우로 출발하겠습니다. 선수단 전원이 22일부터 8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전원이 부상이나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한 배드민턴의 안세영, 축구의 지소연을 비롯해 골프의 박세리 선수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선수단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는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첫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에 출전하는 주정훈 선수는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항상 1등 아니면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1등 하겠습니다.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했던 윤지효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항저우에서 합숙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은 저희 탁구 종목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박종철 선수촌장은 스포츠 과학화와 첨단 기술 등을 도입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유망주 발굴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아마 영양 쪽이나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분석 쪽 이런 쪽에는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심리적인 것들, 안정 취하는 것들은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선수들이 많이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한 예열을 모두 마친 가운데 우리나라는 21개 종목에 걸쳐 345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의 금빛 승리를 향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다 함께 승리!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돌봄이 어렵고 힘들어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급이 3주에서 최대 3개월간 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지급액은 지난 8월 기준 약 134억 원에 달합니다. 가산급여 지급이 지연된 건 올해가 처음으로 일부 지자체와 지방비가 예탁금을 연계하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가산급여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산급여 국비 부담을 강화하고 세제를 이양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문화공감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수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고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자리였는데요.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양주 다울림센터 소극장에서는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2023 찾아가는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온 도단위 행사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장애인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를 기획해서 오늘 다울림센터에서는 200분의 가족분들이 K-팝 공연과 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힐링을 하실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 가족분들이 어렵거나 지치실 때 가족지원센터를 찾으면 저희가 항상 지원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감 대축제는 경기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 지난 9월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이번이 마지막 권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 장애인 가족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장애인 예술공연팀의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수고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하 공연은 장애인 가족에게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하루의 행사지만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장애인 가족을 함께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꽃은 행복한 부모 되기를 주제로 하는 힐링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진행하는 번아웃 극복하기 감정 코칭은 참가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의 고된 마음을 끌어내주는 속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김정창 3대 협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장애인 파크골프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정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의정부시 파크골프장, 전동 휠체어를 탄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3대 회장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3대 회장은 첫 비장애인 회장으로 의정부시 체육회 김정창 이사가 추대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60여 명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저희가 어떤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어울려서 우리 파크골프를 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함께 어울려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멋진 파크골프장을 만들겠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들이 모여 생활체육의 길을 개척한 곳으로 더욱 특별합니다. 회원들을 위한 작은 휴게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보조구장 시공 진행, 골프장 제반 환경 구축 약속과 함께 골프 체험을 하며 회원들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장애인들이 무료로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가 설치됩니다. 장애 유형별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재니 기자입니다. 순천시 오천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순천 어울림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과 운동치료실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강화된 체육시설과 도서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설계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장애 유형별 체력검사, 체력 측정평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운동 처방을 수행하는 2024년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울림센터 내에 조성합니다. 순천시 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전남은 올해 8월 기준 장애인 13만 9,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비율은 5.4%로 전국 7번째 순위입니다. 전남 최초로 순천에 장애인 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게 돼 기존의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지역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오래된 공공시설에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라남도 의회가 공공시설의 이동약자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립이 오래된 공공시설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적 관람석과 좌석 선택권 등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공연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의 이동약자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자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최적 관람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표기하도록 했고요. 장애 유형별로 쉽게 좀 접근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주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빛 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대회 마지막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